네, 오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박수를 치고 또 여러 가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경기를 즐겼다면 오늘은 약간은 좀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 경기가요, 한 7회 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후반 들어갈수록 점차 분위기가 바뀌더니 결국에는 코스닥에서는 9일 만에 좀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약간의 좀 변화를 일으킨 건지, 그리고 선수들의 몇 명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영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셨어요?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이 6월, 매번 보면은 6월달 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그리스 부채 협상 타결될 것이다라고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또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는 국가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좀 이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또 메르스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완만한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허 의원님은 네. 좀 오늘 어떠셨어요? 재미나셨나요? 네, 오늘 계속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가는 종목들만 가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현대차 좀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 내추럴 엔도텍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 빠졌으니까 그 돈의 흐름이 아무래도 그런 종목군만 이제 좀 약간 투기성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 수급이 어쨌든 좀 최근에 코스닥 올랐던 부분에 영향을 좀 줬던 것이 약간은 좀 확인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오늘 활약을 했던 라인업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공개합니다. 1번 타자 제노포커스, 2번 타자 삼성 LNS, 3번 타자 에스텍파마, 4번 타자 오리온, 5번 타자로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 6번 타자 서한, 7번 타자 현대차, 8번 타자 이월드, 9번 타자는 파티게임즈입니다. 이번 주에 봤던 라인업 중에 사실 오늘 타선이 가장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한 세 선수 정도는 거의 타점이 나지도 않았고요. 특히나 4번 타자 오리온은 거의 경기를 망치다시피 했는데 과연 오늘 라인업 좀 어떻게 된 걸까요? 조영구 전문가님 어때 보이세요? 네, 일단 요즘 시장에서 핫하게 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이 선두 타선에 진입을 해 있는데 여기 난데없이 이제 먹거리 선수가 네,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좀 돌발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 타선에는 이제 건설 경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서한 내지는 이제 IT 쪽 그리고 자동차 전통산업군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위 타선들 중에서는 약간 대형주 역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당장의 흐름은 배당 하나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의 전 타석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이따 정리를 또 해드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어수선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수선하다, 그 표현이 상당히 좀 와닿네요. 허 위원님은요? 네, 저는 오리온이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짱구는 아니고요, 바보들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이거를 가져오면서 유통을 시작하고 결국에는 면세점 만약에 핫하다고 하면 그런 게 잘 된다고 하면 꾸준하게 좀 큰 판에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 한 것 같아요. 걔네가 하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이런 일반 마트 할인점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고요. 유통 쪽 라이선스를 한번 나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얘네가 사업해 보니까 중국 시장이 될 것 같으니 아마 그런 부분에서 큰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갖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싫다고 사인을 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저렇게 하지 말라고 사인을 준 거를 대표가 이제 어떻게 그쪽 사람들이 생각할지는 봐야 되겠는데 일단 오늘은 좀 일단 그랬던 것 같고요. 오리온은 근데 좀 그렇게 좀 크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지. 잠시만요. 오리온 얘기 나온 김에 하고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해서요. 오늘 4번 타자인데다 크게 빠져서 오리온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홈플러스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이슈라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시장 반응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초코파이나 만들 것이지 무슨 홈플러스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부족한데 아마 6조 원인가 7조 원에 달하는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무래도 좀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예전에 이거와 좀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하림 홀딩스에서 하림하고, 펜오션을 좀 아, 인수한다는 예, 예. 것도 약간 조금 생뚱맞게 좀 해석이 됐었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뭐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감히 뭐 상상은 잘 안 됩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좀 제일 좀 중요한 저는 것 같습니다. 돈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판만 짜주면 조금씩 이렇게 뭐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예, 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적 하겠죠. 투자자라고 예, 그러나요? 예. 재무적 예. 투자자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 돈 많고 하니까 이게 끌어당길 수 있는 자금들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타자가 좀 그렇고요. 전체 라인업은 뭐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로 다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짜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는 뭐 배당 관련된 지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파티게임즈 9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이 그냥 관심권에만 넣어놓고 잘 안 봤거든요. 시세를. 근데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 이렇게 많이 올라갈 정도로 이 회사가 뭐가 있나 싶게 뭐 한 7만 원까지 막 왔던데 요건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대단한 네.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 워낙에 변동성이 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선수여서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 선수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에스텍 파마의 선수, 이 선수가 주가가 이제 튀었는데 네. 왜 튀는지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이제 관심 선수로 일단 편입을 좀 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원료의약품 사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화일약품이라든가 에스텍파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원료의약품 사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환율적인 그런 이제 부분으로 인해서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영업이익도 위축돼서 적자로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신규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작년에 이제 비보존이라고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농담조로 제가 바보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비보존이라는 그런 회사 지분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네. 소량을 인수를 했고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홈페이지에 이렇게 쳐보니 비보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뭐 바이오 쪽인가요? 네, 이쪽은? 그렇습니다. 아, 신약 개발 바이오. 쪽이요. 그래서 이 비보존을 이제 자회사 그 지분을 인수를 했고 이 비보존이라는 회사의 지분은 또 제넥신이라는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된 것도 이제 에스텍파마가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텍파마가 지금 제가 몇 대 주주인지까지는 이제 확인을 뭐 제대로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1대 주주 아니면 2대 주주로 좀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비보존의 아마 대표이사가 이두현 박사님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비보존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 비마약성 이제 진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염제 네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략 한 2조 원 정도의 시장을 좀 잠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이두한 박사님 그분이 이두현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혹은 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금 전문 경영인으로 함께 좀 이렇게 한다라는 데 의미를 두신 거세요? 비보존에서는 저도 사실 이 에스텍파마를 오늘 보면서 좀 처음 알았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의 업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근데 대표이사가 박사님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전문 경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분을 계속 이제 뭐 에스텍파마 쪽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최대주주 전으로 아마 올라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신약 개발이 만약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네, 이제 이 에스텍파마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원료를 만약에 공급을 한다 그 약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제약 바이오들이 아까 그 비마약성이라는 게 그럼 지금 저희가 다 투여받고 있는 건 다 우리는- 마약성인가요? 우리가 이제 투여받고 있는 건 다 마약성입니다. 마약성이 약간씩 있는. 그렇죠. 근데 비마약성이라는 거는 마약 성분이 아예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예, 예. 기존에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갔던 그 진통제보다는 한 낮다? 20%에서 한 60% 정도 낮아진. 근데 효과는 그 이상으로 좋은 그런 이제 진통제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비보존 그 회사에서 가장 지금 이 신약 개발이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하니까요. 이상도 이제 올해 뭐 마무리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뉴스 플로어도 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스토리면 어쨌거나 가거든요. 지금 당장 뭐가 숫자로 표시되진 않습니다만. 네네, 예. 그래서 관심을 앞으로 가질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강했던 제약 바이오 선수 가운데 한 명 좀 짚어봤고 현대차도 오랜만에 좀 튀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아주 제가 일부러 좀 갖고 와봤어요. 아주 뭐 강했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좀 보고 싶어서 일단 뭐 중간 배당 이슈가 참 재료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중간 배당을 한 1,000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50% 더 해가지고 한 3,000원 줬으니까 둘이 합치면 한
연간으로는 한 4천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한 3.3, 4까지 나오더라고요. 3%대면 굉장해요. 근데 그 연구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3%대인 것은 괜찮은데 이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전체 연간으로 이 회사가 번 돈 중에 그냥 배당으로 내준 돈은 그렇게 한 4천 원 준다고 해도 자기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4%, 15%밖에 안 된대요. 근데 글로벌하게 자동차 업체들이 한 20% 이상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현대차는 뭐 그 지금 당장 뭐 매매가지고 수익 내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밸류가 일단 뭐 괜찮고요. 자산 가치도 뭐 나쁘진 않고 그러면 배당을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약간 그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 해마다 얼마씩 받아야 된다 했을 때는 일부는 이런 종목은 좀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연세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그래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당 매력이 좀 앞으로는 더 커지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중간 배당 메리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중간 배당 받는 막차는 이미 문을 닫은 거죠. 저 오늘까지죠. 예, 오늘 그쵸? 사야 되는 네. 거죠. 예, 예. 현대차 살펴봤는데 조영구 전문가님 의견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뭐 안정적인 종목이다, 안정적인 뭐 선수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면은 끄덕끄덕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한편으로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배당을 그냥 많이 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위로 예. 차원에서 이제 네, 주가가 이제 올해 또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이 자동차들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좀 다시 좀 확보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뭐 환율 때문에 뭐 어렵다라고 가격적 경쟁력이 좀 위축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품질로서나 이제 뭐 고급 차량이라든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사실 다른 국가에서는 조금 저렴한 이런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네,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고급화 전략으로 좀 어떻게 이런 좀 해외 시장을 겨냥을 한 자동차들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현대차신가요? 타고 다니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아닙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옛날에 중국 차가 한국으로 들어온대잖아요. 네. 그럼 중국 차 저는 사실 이미지가 아직도 조금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서. 중국 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차는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 껌 붙어 있으면 가다가 멈춘다는 정도로 약간은 비관적으로 이렇게 역시 이야기하지 같은 생각이세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들어와도 한국 들어오면 그렇죠. 굳이 점유율을 뭐-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세요? 중국 그렇죠. 차는? 네. 그럼 현대차 일단은 배당 메리트는 살짝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기본적인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떤 선수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예전에 제가 클린업 트리오에서 한번 가져왔었던 선수인 것 같은데 제노포커스라는 네네. 예, 네, 예. 선수고요. 상승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제가 여기서 몇 번 했는데 예, 이 코너에서 그렇죠. 예, 예. 네, 저도 이제 아미코젠이라는 그 효소 관련된 기업하고 밸류를 비교해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이제 코멘트 정도만 간단하게 들었는데 네. 이 기업이 이제 지난 며칠인지 제가 기억이 좀 딱히 안 나는데 이 기업이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글로벌 제약사 이제 화이자 쪽하고 네. 효소 납품을 한다라는 23일 내용이 이요. 23일인가요? 네. 23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57분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57분에 정확히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정적 VI가 발동되고 주가가 한 20% 이상 순간적으로 급등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밑에 잘 살펴보시면은 그날 당일날 때 본의 아니게 또 IR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IR에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 언급을 하겠다 했는데 IR을 4시에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상한데요? 예, 네,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라든가 뭐 투자자들이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IR이 취소했다 그러니까 시간외에서 단일가에서는 주가가 이제 장중 그 시간 외에서 한 8% 9% 가까이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아 시간에는 그대로인가요? 시간에는 안 변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네. 거의 8% 정도 빠졌어요. 그건 10%로 그냥 그대로 있나요? 그러면 상한가 바뀌었어도 아니요, 이제 확대가 좀 되어 있죠, 그거는. 그것도요? 예, 10%, 아, 아니 10%요, 10%죠. 그대로 조정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아, 예, 예. 그래서 장중에는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시간에서는 다시 이제 IR 안 한다 그러니까 예. IR을 들으러 이제 사람들이 갔다가 예. 아마 IR에 취소됐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주문하는 주문해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회 공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그 글로벌 제약사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이제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네, 글로벌 제약사하고 원료의약품 제조용 효소를 개발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듣기로는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개발 중이니까 개발 완료되면 납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좀 부인하는 식의 이제 공시가 어쨌거나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만 완료되면 이제 납품할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을 하니까 다시 좀 재투자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부강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 의견은 뭐 긍정인 거세요? 부정인 거세요? 일단 긍정인데요. 사실상 이걸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보유에서 풀려 나온 물량이 꽤나 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앞으로 또 이제 신주성장 종목이다 보니까 보유예수가 이제 개월수마다 이게 풀리는 그런 물량들 때문에 아마 올라가려고만 하면은 아마 그 물량들이 좀 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과 함께 조금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선수 짚어봤는데요. 역시나 좀 제약바이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MVP 선정해 볼게요. 전문가님 발표해 주시죠. 예, 오늘의 MVP는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었던 기업 선수인 것 같은데 에스텍파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에스텍파파 오늘의 MVP입니다. 지금 좀 긍정 쪽으로 이 비보존이라고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 선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 개별 이 에스텍파마라는 이 선수만 관찰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제약 바이오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언급이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장래 10년 동안 먹여 살릴 그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 그 승인됐다, 뭐 합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오면서 병원 관련주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분위기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 전통 산업들의 실적이든 뭐 성장이든 위축되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 좀 매기가 좀 몰리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근데 제약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게 되면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은 아마 이 에스텍파마도 분명히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개만 그냥 관찰을 한다기보다는 업황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같이 이렇게 그 관심 종목 틀에다가 요 하나만 넣어놓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 다 이렇게 넣어놓고 함께 관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네. 미국이나 네. 이쪽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의학 강국이 될 만한 후보군들이 될 만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의학을 뜻하는 파마하고 이머징 마켓의 합성어 파머징 마켓이라고 업계에서는 부른대요. 네, 네. 그래서 외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관전 포인트 살펴주시죠. 예, 일단 뭐 대내외 변수는 뭐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말 동안에 그리스 이슈는 조금 거슬리긴 하겠습니다만 매번 말씀드린 대로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놨고 예행 연습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이제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내국에서의 그 변수들도 이미 뭐 메르스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이미 좀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연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좀 지금 당장은 없지 않는가. 단지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계속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700포인트가 꼭 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제 어느덧 750 전후를 이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그런 이제 업종 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실적 시즌을 이제 7월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 좀 많이 빠지잖아요. 네. 중국은 그 같은 그래도 아시아권에 있으니까 뭐 시장이 뭐 경제 뭐 거울이라고 하는데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영향은 좀 없을까요? 우리 투자 컨셉으로는 뭐 어떻게 좀? 그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예. 아침에는 이제 전날 미국 증시를 예. 봐야 되고 예. 또 이제 10시 넘어서부터는 이제 항상 중국 증시를 항상 신경을 써서 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동조화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일단은 시세적인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동조화되는 측면이 있으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 시나리오가 맞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증시 뭐 급락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별다른 영향은 사실 없었거든요. 시세적으로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비관적인 그런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신규로 계좌를 틀 것들이
엄청나게 또 많다고 해요. 또 신용계좌도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보면 신용계좌 수도 굉장히 좀 적다고 합니다. 아, 저번에 뭐 10대도 텄다는데 더 틀 사람이 있다고요? 더 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아, 이게 아직도요?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네. 지금 사실 글씨도 못 읽는 사람들이 주식계좌 튼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네. 귤 장사하는 아저씨가 이제 노트북 갖다 놓고 귤 장사 앞에다 갑판대 놓고 노트북 숨겨가지고 이게 주식을 하는 사진도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네. 네. 그만큼 이제 주식이 열풍이긴 한데 인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다른 국가들의 통계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네. 뭔가 뭐든지 항상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그 이상으로 또 레버리지가 굉장히 인구수 때문에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 아직까지도 대회 불확실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선수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클린업 트리오는요? 예, 오늘 클리업 트리오는 메리츠 종금증권과 신성통상 그리고 다음 카카오 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비교적 좀 사이즈가 중형 사이즈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주가 좋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메리츠온금증권 어떤 측면에서 좀 선발을 해주신 거예요? 예, 이 방송에서도 뭐 언급은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이 이제 IM 투자증권하고 합병이 되면서 신주 물량이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량이 돼서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물량이 이제 사실 등록이 되면 혹시라도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아무런 주가 변동이 사실 없었고요. 뭐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고 실적 전망이 워낙에 세지 않나요, 이 주식이? 엄청나게 씁니다. 네. 저 얼마로 알고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하여튼 이번 분기 가이던스는 물론 저번에 1분기 때 엄청 잘한 것 같은데. 네, 그 기억은 1분기 때도 남아있어요. 가이던스 대비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7, 80% 네, 거의 이상 나온 더블 걸로 났죠. 알고 네. 있고요. 예. 이번 가이던스도 지금 5천억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HTS, 삼성 예, 예, FN 예. 가이던스요. 예. 아마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도 어차피 또 인하를 했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달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뭐 신용 공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비슷한 똑같은 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개인들의. 그것 잘 되고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주식이 잘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주식이 좀 잘 안 풀릴 때는 뭐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요즘 뭐 신용잔고 10% 넘어가는 종목도 막 시원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좋으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이제 뭐 메리츠 종금증권 입장에서 그것도 이제 수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몇 개 이제 그 신규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장 차익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좀 봤을 때 1분기와 동일하게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전하는 그런 실적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신주 물량도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도 이제 사라진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죠, 오늘 종가가. 사상 최고치인가요? 종가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를 알고 최고치 있습니다. 낸 거죠? 예. 네. 고가 기준으로는 아니고요. 두 번째 선수입니다. 의류 쪽입니다. 신성통상 나왔네요. 예, 신성통상은 최근에 이거는 그냥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봤는데요. 6월달 초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해서 보니까 이제 지오지아라는 브랜드가 정장 브랜드죠. 김수현이 입고 나오는 브랜드. 네네, 예. 김수현이 입고 나오면 그런 옷인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멋져 입으면 보이는. 전혀 저희가 입으면 전혀 멋있지 않은 그런 특히 옷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 네, 이게 중국인들이 어쨌거나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김수현이 이제 CF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최근에 뉴스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제 지오지아 이 매출이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작년에 그렇게 나온 걸로 일단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최소 500억 원에서 이제 많게는 1000억 원대까지 회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중국 내에서의 뭐 지오지아 브랜드 매출 확대가 분명히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금 뭐 화면상으로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도 조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카카오는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활약을 했는데 다음 주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 봐요. 일단 뭐 이게서 업사이드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언론 매체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카카오 택시의 콜 수가 하루에 10만 건이 넘어간다라는 그 내용을 네, 본 것 저도 같거든요. 봤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제가 카카오 택시를 사실 불러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평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뭐 차 번호, 뭐
그 운전하시는 기사분의 뭐 얼굴도 다 알 수가 있고 어디서 차가 이제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까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편리함과 안정성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콜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는 뭐 수익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카카오페이로 이제 결제하는 식으로 이 방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하루에 뭐 10만 콜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한 달 콜수로 환산을 하고 연간 수익으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없었던 이익이 제가 봤을 때 크게 좀 창출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인터넷 뱅킹 그 인터넷 은행인가요? 최근에 이슈가 네네, 됐었던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그 외에 또 이제 신규 사업들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3명까지 좀 저희가 압축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중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 마감 5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8% 급락입니다. 제가 3시 구간대에 한 5% 정도 급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후반에 변동성 더 확대하면서 저점 낮춥니다. 어느덧 4천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마감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